안녕하세요. 저는 미국에서 오래 살았고, 직접 군대 문화와 사격 훈련을 경험해 본 사람입니다. 오늘은 미국에서 총을 다루는 방식, 그리고 한국 남자들이 왜 총을 유난히 잘 다루는지에 대한 아주 흥미로운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처음 미국에 갔을 때 가장 충격적이었던 건 총이 생각보다 너무 일상 속에 자연스럽게 존재한다는 점이었습니다. 마트에 가면 고기 코너 옆에 총기 코너가 있고 동네마다 사격장이 하나씩 있을 정도였죠. 총이 특별한 물건이 아니라 그냥 생활용품처럼 취급되는 문화였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건 총을 많이 가지고 있는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총을 제대로 다루는 사람은 생각보다 많지 않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미국 군인 출신이라고 해서 모두가 숙련된 사수인 것도 아니었고 기본적인 자세나 안전 수칙조차 어설픈 경우도 꽤 많았습니다. 제가 처음 사격장에 갔을 때였어요. 옆 레인에서 미군 출신이라고 소개한 사람이 총을 잡고 있었는데 자세가 굉장히 불안했습니다. 방아쇠에 손가락을 계속 걸고 있고 총구 방향도 자주 흔들리고 있었죠. 솔직히 옆에 서 있는 제가 더 긴장될 정도였습니다. 아니, 저 사람이 군대를 다녀왔다고?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때 문득 한국에서 군대를 다녀온 사람들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한국에서는 대부분의 남자들이 최소 18개월 이상 군 복무를 하면서 총을 직접 만지고 반복적으로 사격 훈련을 받습니다. 사격 자세, 안전 수칙, 분해 조립, 탄창 관리까지 몸에 자연스럽게 배게 됩니다. 말 그대로 몸이 기억하는 훈련이죠. 실제로 재미있는 장면을 여러 번 목격했습니다. 미국 사격장에서 한국인 아저씨 한 분이 계셨는데 처음 만난 사람이라 나이도 몰랐고 그냥 평범한 동네 아저씨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총을 잡는 순간 자세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견착이 정확하고 조준선 정렬이 깔끔했고 호흡 조절까지 자연스럽게 하더라고요. 몇 발 쏘지도 않았는데 탄착군이 거의 한 점에 모였습니다. 주변 미국 사람들이 그걸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저 사람 뭐야? 프로 선수야? 라고 물을 정도였죠. 그런데 알고 보니 그냥 한국에서 군대 다녀온 평범한 예비역이었습니다. 한국에서는 이런 사람이 정말 흔합니다. 지나가던 아저씨, 택시기사님, 회사원, 심지어 할아버지까지도 젊을 때 총을 잡아본 경험이 있는 나라니까요. 한 번은 사격장에서 미국인 직원이 저에게 묻더군요. 왜 한국 사람들은 총을 그렇게 안정적으로 다루느냐고요. 저는 웃으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국 남자들은 총을 선택하는 게 아니라 군대에서 자동으로 총을 배웁니다. 선택권이 없죠. 모두가 같은 훈련을 받습니다. 미국 군대는 직업군인 중심이다 보니 개인별 숙련도의 편차가 큽니다. 어떤 사람은 정말 전문가 수준이지만 어떤 사람은 기본만 겨우 익히고 전역하기도 합니다. 반면 한국은 단기간이지만 매우 밀도 높은 훈련을 받습니다. 사격 횟수는 많지 않아도 안전 규칙과 기본 동작이 철저하게 각인됩니다. 총을 다루는 태도에서도 차이가 느껴집니다. 한국 군필자들은 총을 장난감처럼 대하지 않습니다. 항상 총구 방향을 신경 쓰고 탄창 분리 여부를 확인하고 방아쇠에 손가락을 얹지 않는 습관이 자연스럽게 몸에 배어 있습니다. 누가 옆에서 지켜보지 않아도 자동으로 그렇게 움직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총은 실수 한 번이 생명을 좌우하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총기를 자유롭게 소유하는 나라라도 안전의식이 부족하면 위험은 훨씬 커집니다. 실제로 사격장에서 사고가 나는 경우도 대부분 이런 기본 수칙을 무시했을 때 발생합니다. 또 하나 재미있는 경험이 있었습니다. 사격장에서 우연히 해군 출신이라는 한국분을 만났는데 예전에 M16을 다뤄본 경험이 있다고 하더군요. 오랜만에 총을 잡는다고 했는데도 분해 조립을 거의 눈 감고 해냈습니다. 몇 년, 아니 몇십 년이 지났어도 몸이 기억하고 있던 겁니다. 그 모습을 본 미국인들이 진짜 믿기 힘들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런 차이는 단순히 훈련의 양 때문만이 아니라 문화의 차이이기도 합니다. 한국에서는 군대 경험이 사회 전반에 공유됩니다. 회사에서도, 술자리에서도, 일상 대화 속에서도 군대 이야기가 자연스럽게 오갑니다.
누가 어느 부대 출신인지, 어떤 총을 써봤는지 이야기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공통된 기억이 형성됩니다. 반면 미국은 군대 경험이 개인의 선택입니다. 누군가는 평생 총을 한 번도 만져보지 않고 살 수도 있고, 누군가는 특수부대 출신일 수도 있습니다. 격차가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가끔 미국 사람들은 한국 남자들을 보고 농담처럼 이런 말을 합니다. 한국에서는 길 가다 만난 아저씨도 총을 더 잘 쏠 것 같다. 웃자고 하는 말이지만 어느 정도 사실이기도 합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한국이 총을 많이 쓰는 사회라는 뜻은 아닙니다. 오히려 총기 사고가 거의 없는 나라죠. 아이러니하게도 총을 잘 다루는 사람들이 많지만 총을 소유하지 않는 사회입니다. 훈련은 철저하지만 일상에서는 총을 멀리합니다. 이 균형이 한국 사회의 독특한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총이 자유이자 권리로 인식되지만 동시에 위험도 늘 함께 따라옵니다. 총기 사고, 우발적 사고, 범죄 문제가 끊이지 않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반면 한국은 군사훈련을 통해 통제된 경험만 제공하고 민간 소지는 엄격하게 제한합니다. 이 두 문화가 만나는 지점이 바로 사격장 같은 공간입니다. 미국 사격장에 가면 한국 사람들의 안정적인 자세와 집중력이 유독 눈에 띕니다. 말수가 적어지고 표정이 진지해지고 마치 다시 군 훈련장에 돌아간 듯한 분위기가 만들어집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볼 때마다 참 신기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짧은 군 복무 경험이지만 그 시간이 사람의 몸과 태도에 얼마나 깊이 남는지를 그대로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총을 잘 다룬다는 건 단순히 명중률이 높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안전을 먼저 생각하고 책임감을 가지고 한 발 한 발의 긴장을 유지하는 태도입니다. 그런 점에서 한국 군필자들의 습관은 굉장히 높은 수준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야기를 통해 총이라는 도구 하나만 봐도 나라의 문화와 훈련 방식, 그리고 사람들의 사고방식이 얼마나 다르게 나타나는지 느끼셨을 겁니다. 같은 총을 쥐고 있어도 그 총을 대하는 자세는 완전히 다를 수 있습니다. 다음에도 이런 흥미로운 해외 경험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